제목은 한강과 흑백 요리사 쾌거 K 콘텐츠는 돈이 될까? 라고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죠? 이 한강 작가님께서 어, 노벨 문학상 18번째로 여성 작가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노벨상을 탄 거는 또 처음이죠. 그래서 뭐 많이들 미디어에서 접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의 예능 프로그램이죠. 요리사분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뭐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요게 어, 비영어권 전체 1등이고요. 이게 3주 연속이라는 기사까지 제가 봤습니다. 이 우리나라 예능으로서는 3주 연속 1등이 최초라고 하고요. 어, 뭐 우리나라 이 K 콘텐츠가 엄청난 이 쾌거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책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일단 이 오스카상 수상했죠? 기생충. 그다음에 스퀴드 게임이 드라마 TV쇼로서 전체 1등, 전체 넷플릭스 1등 했었죠. 그다음에 BTS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세계 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분야일 수도 있는 이 순수 문학에서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볼 때 컨텐츠를 빼놓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이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코리안? 상당히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 상당히 감개무량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 생활을 처음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시기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디스어드밴티지가 아니고 뭔가, 우대받는 그리고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는 것이, 감격적입니다. 오늘은 이 관련된 뭐 얘기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를 뭐 설명해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뭐 동어 반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면 어떤 주식 이 오를 것이며 또는 흑백 요리사가 흥행했을 때 어떤 기업들이 글로벌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어쩔 수 없이 좀 속물 같지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기저에는 이 출판, 그다음에 문학, 그다음에 뭐 예능, TV쇼, 그다음에 뭐 영상 플랫폼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 뒤에 또 숨어 있는 어, 요식업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펀드 매니저의 시각에서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어,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의 실상에 와닿는 거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이 한강 작가의 책을 읽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집에 소유하고 있느냐, 요런 거가 한 가닥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흑백 요리사에 나온 출연진 분들의 음식을 먹어봤느냐, 아니면 내가 그 식당에 예약을 잡았느냐,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지금 주변 친구들, 가족, 그다음에 직장 동료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 내가 뭔가 이 컨텐츠 주도권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이 흑백요리사에 제가 원래 단골이었던 사장님 한 분이 나왔어요. 제가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인사도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 사장님이 나옴으로 해서 그 식당을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갔을 때도 거기를 이제 예약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 혹시나 해가지고 눌러봤는데 두 달치가 꽉 찼더라고요. 원래 물론 훌륭한 가게였고 예약하기가 아주 쉬운 가게는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뭐 캐치 테이블이라는 이런 데서 네이버 예약 이런 데서 많이 검색을 해보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와, 여기 나온 사람 진짜 대박 나겠네. 야, 진짜 음식점 진짜 문턱 닳겠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뭐, 거짓은 아닐 겁니다. 나오시기 전보다는 당연히 장사가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요런 부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 기사를 잠깐 볼 건데요. 미쉐린 가이드 상륙 3년, 여전히 배고픈 파인다이닝. 5천 명만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 외식 산업 성장 밑거름 효과도 이런 기사가 있는데 뭘 보시면 되냐면은 이런 것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파인다이닝 식당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일평균 회전율은 1.5회 안팎. 그러나 국내 업장 대부분은 1회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이다. 파인다이닝을 꾸준히 즐기는 고객층이 적은 탓이다. 이 회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테이블, 예를 들면 좌석이라고 편하게 얘기해 볼게요. 1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가게인데 하루에 10명이 들어와서 식사를 했다. 그럼 회전율 1회입니다. 그리고 20명이 들어왔다. 그럼 회전율 2회라고 볼 수 있고요.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재고 자산을 몇 개 가지고 있냐? 10개 가지고 있는데 10개 다 팔았다. 1년 동안 그럼 회전율이 1회. 2개 팔았다. 20개 팔았다. 그럼 2회 해가지고 그게 1년 단위냐, 2년 단위냐, 그다음에 뭐 하루에 일평균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 재무회계라든지 이 파인 다이닝에서 똑같은 회전율의 숫자를 쓰고 있고요. 국내 업장은 보통 1회가 안 되는 낮은 회전율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미쉐린 가이드에 뭐 이렇게 뭐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받은 게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요. 미쉐린 가이드 별을 받은 이후 매출이 3, 40% 정도 늘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 때문에 파인다이닝 식당의 수익성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만큼 재료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이 늘면 더 좋은 요리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내려가 볼까요? 우리나라의 음식점 수가 65만 개입니다. 65만 개. 그 중에서 파인다이닝 식당은 120여 곳이니까 6만 6,600, 1000분의 1, 거의 5천분의 1, 6천분의 1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식하러 나가서 매일 외식한다. 저처럼. 집에서 밥 안 해 먹는다라고 가정하더라도 거의 10년에 한 번 간다?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요겁니다. 수익률 낮은 파인다이닝인데요. 보시면 패스트푸드점이 이익률이 25%, 일반 식당이 14%, 파인다이닝이 7%. 아니, 파인다이닝이 가장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음식도 잘 만들어야 돼, 플레이팅도 잘해야 돼, 접객도 세련돼야 돼. 근데 돈이 안 남아. 근데 아까 위에서도 그랬잖아요. 파인다이닝이 돈을 잘 버는 줄 알지만 실제로 여기 식재료비 가장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 가장 많이 들어가죠? 임대료도 적지 않죠? 기타 잡.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누가 하라 그랬냐고. 파인다이닝을 누가 하라고 안 했어요.
이 흑백 요리사에 보면 백종원 대표하고 안성재 셰프 이 두 분이 이제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누가 돈이 더 많아요? 백종원 대표가 돈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럼 안성재 셰프는 뭐야? 제가 생각할 땐 약간 예술가예요, 예술가. 파인다이닝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니야. 돈을 못 번다라고도 하지 않지만 돈만 생각하면 사실은 일반 식당, 패스트푸드 하는 게 낫지 파인다이닝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 사람들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잠깐 보고 다시 제 얼굴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왜 파인다이닝은 돈을 못 벌까? 그러면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그리고 제목에서 한강 작가 얘기도 했잖아요. 그럼 책은 출판업계도 돈 안 된다던데 누가 요새 책을 사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약간 시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그 비즈니스의 특성이 이익률이 높은 거랑 낮은 거는 사실 좋고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할인점, 뭐 월마트라든지 코스코, 이마트 이런 걸 운영하는 회사들은 남의 것을 사다가 잠깐 진열해 놓고 파는 중간에 유통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유통업이지 이익률 낮지 나쁜 비즈니스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 원래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익률이 높다 낮다로 비즈니스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책도 비즈니스가 이익률이 낮은 비즈니스고 음식점도 파이나인 다이닝도 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파인 다이닝은 비즈니스로서 안 좋은 비즈니스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는 여러 업장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안성재 셰프하고 백종원 대표, 일부러 대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백종원 대표가 하는 일은 뭡니까?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 표준화된 식재료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여러 곳에서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표준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데 파인다이닝은 그게 안 됩니다. 안성재 셰프 나와가지고 익힘의 정도, 예? 타이트한 뭐 채소의 맛, 셰프의 의도,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나하나 못 가르쳐요. 거기 안성재 셰프 제자 두 명이나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둘이 무조건 똑같이 안성재 셰프만큼 잘하고 똑같이 우승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성재 셰프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안성재 셰프가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나 테이블 수, 어, 접객할 수 있는 손님이나 플레이트의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가 일단 매출을 늘리기가 어려워. 자, 또 하나는 만약에 백종원 대표처럼 여러 식당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파인다이닝 말고 일반 음식점은 어떨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 음식점하고 출판 이 콘텐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일반 음식점을 여러 개 차릴 수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음식 맛을 표준화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좋은 목에다가 자기의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음식점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만들면 만드는 대로 임차료 나가야 되죠. 사람 인건비 뽑아야 되죠. 식자재비 들어가야 되죠. 재반차비 다 들어갑니다. 이익률이 음식점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급격히 늘어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이 한강 작가의 IP,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본인 같은 경우는 소설을 하나 썼잖아요. 물론 쓰기 정말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한 권 팔릴 때나 10권 팔릴 때나 100만 권 팔릴 때나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지렛대 효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많이 팔기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죠.
잘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던 어, 얘기가 뭐냐면 이 한강 작가가 처음에 노벨상 탔을 때 막 그런 얘기 댓글에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썼겠죠. 노벨상 수상 상금은 얼마? 상금에는 무슨 세금이 붙네 안 붙네? 한강 작가 이제 뭐 인생 역전했네. 그런 게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면 노벨상 상금이 한 뭐 13억, 14억 정도 된대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세금을 안 뗀답니다. 적은 돈 아니죠. 정말 큰 돈이죠. 거의 로또 1등 당첨된 거랑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 첫날에 30만 부 나갔고요. 이틀 동안 50만 부 나갔고, 지금 한 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100만 부 나갔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 책이 얼마인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2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2만 원에 100만 부 200억이에요. 200. 인세는 보통 10%에서 20%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20억에서 40억을 이미 이익으로 받은 거예요. 한강 작가 5일 만에. 국내에서만 신작 없이 해외 판매 없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다? 새 책 쓰고 계시대요. 다음 작품. 근데 기존에 써놓은 책들이 그냥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 재산권을 가진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 레버리지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자, 다시 백종원 셰프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백종원 대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음식점을 여러 개 차려도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진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백종원 대표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이 외식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직접 출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한 5대5 정도입니다. 직영도 있고 프랜차이즈도 있고. 근데 만약에 프랜차이즈만 100%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차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식 박람회 가서 점주들 모집한 다음에 그들한테 식자재만 공급하는 겁니다. 식자재 공급하고 그들 매출의 몇 퍼센트 로열티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브랜드 만들어 놨죠. 매뉴얼 만들어 놨죠. 메뉴 만들어 놨죠. 사람들만 오면 나는 그대로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벌 수 있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셰프가 아니라 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이 책하고 요리사, 이 음식점하고 또 한 부류, 그 다음에 다른 부류하고 좀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 제 생각에는 이 가장 안 좋은 부분 뭐냐면 비싸게 팔 수가 없다는 것. 또 가장 안 좋은 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잖아요. 이재용 회장이랑 어, 다른 책을 읽을까요? 같은 책 읽어요. 그죠? 그분이 무슨 책을 고르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책을 골랐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가격에 그거를 볼 수 있고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음식은 어떨까요? 이재용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한 끼에 1억 원짜리, 1천만 원짜리 음식 먹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가장 평등한 거고 음식은 거의 가장 평등한 거에 가까워요. 옷 같은 거 보세요. 옷 같은 거 보면은 저는 뭐 전혀 모르지만 뭐 명품 뭐 몇백 몇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근데 똑같은 옷을 유니클로 가게 되면 몇만 원. 그러니까 100배, 1000배 가격 차이 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몇십억짜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탈리아에 가면 수제 자동차 뭐 몇십억, 뭐 몇백억짜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1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음식점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짜장면 시켜 먹어도 만 원인데 신라 호텔에 가서 뭐 먹으면 뭐 20만 원, 30만 원 나온다 쳐요. 예를 들면 뭐 미쉐린 몇 스타 가면은 30만 원, 5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2, 30배밖에 차이가 안 나. 우리도 부자 흉내를 낼 수 있다고요. 그게 왜 차이가 덜 납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일한 시간만큼만 벌 수 있는 똑같은 다른 업종이랑 비교를 해봐도 음식의 가격은 싸다니까? 제가 그림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림 같은 경우도 영업 레버리지가 안 납니다. 뭐 판화로 해가지고 뭐 여러 장 판다는 거 빼면 그 작가가 정말 힘들게 해야 돼. 내 팔 부러져라 해가지고 한 점 파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그 한 점이 10만 원짜리로 길거리에서 팔리지만 누구 거는 100억에도 팔린단 말이죠. 그 100억에 사주는 사람은 뭡니까? 이 가치가 무형의 가치가 있고 나중에 더 중요한 거는 재판매가 가능하다. 내가 100억에 샀지만 나 110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보관할 수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음식은 어때요? 이재용 회장이 내가 20만 원짜리 한번 먹었으니까 좀 보관해놨다가 냉장고에 테이크아웃 해놨다가 나중에 30만 원에 팔 수 이렇게 안 되잖아요. 썩어버리잖아. 먹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음식을 비싸게 팔 수가 없는 거야. 매일매일 그냥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음식점이나 책은 둘 다 이익률이 낮아요. 하지만 그게 비즈니스가 좋다 나쁘다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자, 두 개 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제작할 수는 없어요. 음식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요리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고, 캐파가 정해져 있고, 소설도 내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몇 권, 1년에 몇 권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재화이기 때문에 한번 쓰고 나면 계속해서 판매가 될 수 있죠. 영업 레버리지가 많이 나고 음식점은 내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의외로 심혈을 기울여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영업 레버리지를 나게 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음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판매한다는 거, 더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게 담보되어 있지 않거나 음식 같은 경우는 다시 판매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들여서 지적재산권 창의력을 넣어서 하더라도 사람들이 비싸게 구매하지가 않는 거죠. 제가 보는 이제 비즈니스의 관점, 흑백 요리사와 한강 노벨상 수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리면